자, 오늘 목사님들과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좀 더 특별한 걸 이야기 나누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위네는 마지막 시간 갔는데요. 오늘은 시각화 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AI 스튜디오 채팅만 만드는 절반 또 그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준비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58 강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8 강의하되 지금처럼 자료 나눠드렸던 것처럼 58 스스로 나누어서 업무 자동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께 그 링크를 알려드렸어요. 구글 링크.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들 그 나눠드린 그 구글 링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두 개 다 열어놨어요. 보시면 주말반이 있고요. 평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평일반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각화 기본 그리고 채팅방 분류, 채팅방 지침 얘기 나눴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제목은 뭐냐면 시각화 프로, 그 다음에 채팅방 지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목사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채팅방 지침 절반 나눠드렸는데 이걸로 채팅방 많이 만들어 보셨습니까? 예, 만들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게 익숙해져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팅방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58이라는 바이브 코딩으로 많은 것을 동시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꼭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셔야 가능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시각화 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각화 프로에 제가 그 시스템 지침을 지금 목사님들께 그 공유해 드릴 텐데요.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어디냐면 그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띄워 놓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그 시각화 프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공개해 드렸어요. 요거를 그냥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카톡에 가보시면 제가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공유해 드렸는데 그거를 카피하셔서 채팅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목사님 또 들어오신 분 다시 허락하고요. 자, 보시면 이 AI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금 카톡에 목사님께 시각화 프로라고 해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공유했는데요. 자, 가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지속 가능성 보고서, 신문 스타일 보고서, 지속 가능 통계형 보고서, 애널리프트 세로형, 애널리프트 간호형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롬프트 다 짜놨어요. 자,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뭐냐?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는 거고요. 신문 스타일은 뭐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신문 형식으로 만드는 보고서고요. 지속 가능 통계형 보고서는 그 통계가 나온 거고요. 애널 리포트는 뭐냐면 일반 기업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 요약해서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넣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드렸으니 카피하시고 플레이그라운드 들어가시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붙여놓으시고 밖을 한번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왼쪽 보시면 인스트럭션 들어가 있죠. 제미니 3 프로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시각화 프로방
아니면 뭐 테스트 이런 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지침대로 실행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프롬프트 넣는 란 있죠.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옆에 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점 하나 찍고 런을 누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다른 화면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공유했던 평일반 폴더 안에 시각과 프로 예제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거기 보면 애널 리포트 가료형, 애널 리포트 세로형, 신문 스타일 보고서, 지속 가능 통계형 보고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해 볼게요. 애널 리포트 가료형입니다. 자, 다른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애널 리포트 가로형입니다. 자, 가로형이죠. 자, 여기 보시면 2025 코리아 커피 트렌드 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스크롤이 있어요. 요거 보시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면 애널 리포트 형식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식이 나온 게 바로 애널 리포트 가로형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애널 리포트 세령입니다. 자, 우리 윤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아, 네. 이게 뭐냐면 윤 교수님께서 그 AI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데 그 AI 스튜디오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 3 프로가 있습니다. 3 프로는 일정 부분이 무료고요. 일정 부분은 한계를 넘어가면 유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질문하셨으니까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자, 뜰까요? 자, 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3 프로 프리뷰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일정 분량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이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쓰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No API 키가 있잖아요. 요걸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정이 돼 있어서 요거를 클릭하면 셀렉트 키를 하면 무료가 아니라 여기처럼 뭐예요? 쓴 만큼 돈을 쓸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쓰기 싫다 그러면 3 프로를 여기 보면 재미 중에서 나노바나나 말고 밑에 가 보시면 플래시나 아니면 2.5 프로 있잖아요. 요걸 놓고 사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가능하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신문 스타일 보고서입니다. 신문 스타일 더블 클릭. 자, 자, 보시면, 자, 신문 스타일이 뭐냐?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 URL 링크를 연결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신문 형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참 예쁘지 않아요? 이거 보면, 나의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아니면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내용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요약해서 알아서 신문 형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형 통계형 보고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PPT 디자인 제로 투 히어로라고 했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로 코스트 핵심 내용만 뽑아서 이게 키워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또 키워드를 강조할 때 은근히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또 한 분 허락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이게 지속 가능성 보고서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 스테이너블 커피 퓨처 똑같은 내용인데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지속 가능성 웰리스 이렇게. 카페 성공 반전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고급 형식입니다.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번 이런 걸 사용해 보시고 제가 공유한 그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따라 인터넷이 많이 끊기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각화 프로방 테스트라 되어 있죠. 아까 목사님 따라 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3 프로 프리뷰 시스템 인스를 집어넣었죠. 이제 만들 텐데 이제 유튜브 가서 아무 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지속 가능성 보고서, 신문 스타일 보고서 이렇게 있죠. 저는 목사님들께 먼저 2번 선택해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2번 엔터. 그러면 신문 스타일 보고서 읽으면서 스타일을 가져옵니다. 자, 보시면 클래식 흑백이냐, 모던 미니멀이냐, 빈티지 세피아냐, 프로페셔널 블루냐, 원하신 테마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4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신문 스타일인데 프로페셔널 블루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면 형식, 분량, 소스가 나오죠. 자, 형식 A4 페이지는 상관없고요. 여기다가는 소스라고 할게요. 집어넣고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영상 가져오겠습니다. URL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자, 좀 짧은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로 가져올까요? 자, 5분 33초 갖고 올게요. 클릭, 공유, 복사. 자, 그런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갔죠? 소스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여기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런 눌러볼게요. 런.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신문 스타일 보고서를 했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블루 디자인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A4, 소스를 해서 URL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에 따라 시스템 인스트럭션 인식, 처음에 이렇게 설정된 따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AI가 지금 영상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코드를 짤 겁니다. 자, 보시죠. 분명히 유튜브입니다. 자, 이렇게 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만들고 있죠? 언제까지요? 맨 밑에 맨 왼쪽에 HTML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됐죠?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습니다. 화살표가 아래 땅으로 한 듯한 이거 다운로드. 클릭해 볼게요. 클릭. 다운로드 됐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깨졌습니다. 갑자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1번으로 할게요. 깨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요. 다시 실행할게요.
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중간에 인터넷이 연결이 좀 잘못될 때마다 섞일 때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됐죠? 1.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 여기가 전남 순천이거든요. 근데 와이파이로 했는데 지금 잠깐 끊어집니다. 자,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형식 A4. 자, 집어넣고 다시 만듭니다. 런.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가끔씩 인터넷 상황에 따라 끊기기도 하고 멈춰주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AI가 동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고 있죠? 자, 요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읽어볼게요. 자,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 나왔는데 아까 그 유튜브 영상인데 그것을 넣고 만들었더니 제목이 나오고 여기 보면 어떻게 했는지 날짜 나오고 여기 보면 대지도 나오고 소주제 나오고 이렇게 보면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지금 저는 유튜브 링크를 걸어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어떤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집어넣고 만들어도 만들고요. 또 한 가지가 목사님들 설교 쓰실 때 설교 전문을 집어넣고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그 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작성한 거죠. 아무거나 한번 해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만약에 보면 설교 이런 형식이 있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드래그해서 결론까지, 결단까지 컨트롤 C. 그런데 시각과 프로방 테스트 가셔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우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오늘따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신문 스타일 했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형식 A4 소스한 뒤에 이 밑에다가는 그냥 컨트롤 V로 내용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설교 제목, 본문 쭉 나와 있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run. 이거 보면 아까 신문 형식으로 설교 전문이 그렇게 됩니다. 가끔씩 새벽 예배 끝마치잖아요. 이걸 신문 형식 만들어서 카톡에다가 한 장으로 이렇게 성도님께 보내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처럼 복음의 소식이 신문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만들게 됩니다. 코딩도 각자 다 짜줘주죠. 언제까지요? HTML 파일이 메일 쪽에 나올 때까지. 자,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스타일 되고요. 마쳤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고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까 설교 전문을 제가 집어넣는데 설교 제목, 날짜, 여기 보시면 스가랴, 새해, 나이나이 주의용으로 딱 맞고 설교를 이 틀에 맞게 시문 형식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매일 설교 본문 요약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해보세요. 성도님들 받았을 때 어떤 마음 가질까요? 아주 새로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시각과 프로방 테스트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더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문서가. 근데 여기에 넣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만들 수 있느냐?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지침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처럼 시각화 기본 프로도 안에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난해 공유했는데 또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이거 뭐냐? 시스템 인스트럭션만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자, 카톡으로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자, 카톡 켜지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카톡 지금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챗GPT 5.1, 5.2, 제미니 3.0에서 채팅만 만들 때, GPTS나 채팅만 만들 때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직접 만드는지 그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이런 역할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스템 프로방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를 지침을 가까우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리고 자, 지금처럼 시스템 인스트럭션 지침방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원래 지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Shift Enter.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서 양식 있잖아요. 찾아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리포트. 자, 이미지 가볼게요. 이미지 가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형식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클릭. 그래서 이미지를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 자, 여기에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Shift S. 이거를 캡처하는 거예요. 클릭. 됐죠? 그런데 다시 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위가 전에 있던 방이고 밑에다가 적는데 첨부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롬프트 작성하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제시한 이미지의 레이아웃, 카피, 라이팅, 컬러 등 레이아웃이 뭐냐면 왁구예요. 틀이에요. 카피라이트는 글자체 폰트, 컬러는 배경 색깔 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제시한 이미지에 요것 등 모든 스타일을 복사해줘. 그리고 위에 지침 마지막에 멋져 스타일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시면 돼요. 멋져 스타일로
추가해줘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지침을 새로 재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에 뭐예요? 시스템 프로에는 없던 양식인데 이미지를 스타일을 갖고 와서 멋져 스타일로 추가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스타일로 시스템 지침을 다시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재작성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멋져 스타일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따오는 거예요. 따오면 얘가 이걸 카피해서 집어넣고 다음에 그런 스타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거가 누가 카피잖아요. 카피. 플레이그라운드 새로 지침에 이걸 집어넣고 만드는 거죠. 업그레이드 있잖아요. 그냥 업그레이드라고 할게요. 업그레이드 시각과 프로 작성방 세이브 하면 이름 바뀌었고요. 여기 들어갔잖아요. 자, 이 지침대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 점 한번 찍고 엔터. 자, 여기 보면 6번에 아까 선택한 우리 스타일 추가했죠? 자, 6번 해보겠습니다. 6번. 자, 보시면 요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자인으로 요거 테마 가장 잘 어울립니다. 추천드린 테마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네. 자, 똑같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형식 A4 소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갔던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영상, 공유, 복사,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다 소스에 집어넣는 거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에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까요? 저희가 카피는 제대로 됐을까요?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잘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서 똑같이 해줘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만들고 있죠. 저희가 카피한 스타일입니다. 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되네요. 아까 스타일이 너무 이뻐서. 자,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하고 읽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 색깔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법사 현안.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색깔로 아까 스타일 가서 카피와 이런 거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제가 아는 친구분 중에 분당에 로펌을 하세요. 근데 로펌도 양식이 있고 공문서 양식이 있잖아요. 이거를 카피한 뒤에 똑같이 넣어서 공문서로 작성하라 그러면 그대로 작성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어떤 수사 보고서 아니면 법률 보고서 작성하잖아요. 카피해 놓고 그대로 따서 하라 그러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목사님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난번에 알려드린 시스템 이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지난번에 나누어 드리지 않은 그거를 구글 거기 드라이브 안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교회 사역 지침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요번에는 뭐예요? 4.1에서는 디지털 목회 및 개발을 4.1에 해놨어요. 좀 보시면 설계 및 아키텍처, 교족 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걸로 잘 구성하면 그 목사님들이 디모데나 오직 교족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역 매칭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역에 매칭할지 궁금하거든요. 그 알고리즘 설계를 제가 해놨는데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드래그.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시스템 레디까지. 그 다음에 카피. 그런 다음에 AI 스튜디오로 가는 겁니다. 자, AI 스튜디오 같이요. 자, AI 스튜디오에서 자, 플레이그라운드 클릭. 그런 다음에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열고 지금 거를 복사. 자,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사역 알고리즘 매칭이잖아요. 사역 알고리즘 매칭. 자, 세이브 저장 끝입니다. 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인스트럭션을 진행하고 싶다. 그럼 점 찍고 엔터 눌러도 되고 모르시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돼? 라고 질문하셔도 돼요. 자, 우선 점부터 한번 해볼게요. 점 엔터. 그럼 얘가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읽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 사역 알고리즘 나오죠? 은사척값도 산출 공식 쭉 나옵니다. 사장팀 쭉 나오고요. 스텝 2. 어떻게 진행할지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 틀에 따라 그 답을 주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처럼 거기에 맞게 물어보는데 답변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해볼게요. 자,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시장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시죠. 첫 번째, 이런 형식으로 하래요. 구체적인 매칭 시뮬레이션 요청하래요. 가장 추천하는데, 가상의 성도 프로필이나 특정 부서의 상황을 주고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래요. 쉐이프 프로필 주고, 은사, 열정, 성격은 내향적, 이 성도를 고등부 교사와 방송시 엔지니어 중 어디에 배치하는 영적도이 될까요? 라고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카피, 붙여놓고 프로필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프로필 집어넣는데 쉐이프로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쉐이프잖아요. 뭐 쉐이프를 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동진. 예를 들면 AI 강사. 인천 서창동에 거주. 강의하느라 요즘 무지 바쁨.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은사 이 성도를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고 추천해서 써주세요. 잘 알려주세요라고 해요. 자, 보세요. 자, 내향적이다. 성도를 고등부 교사하는데 어디에 배치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적어도 돼요. 한번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기록된 대로 건설하게 돼 있어요. 질문이 필요하면 해달라고 더 답변 달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또 가중치를 넣으면 답변 주겠다고 하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은 단기적으로 방송실 엔진을 추천하며 장기적으로 고정도 교사의 전환을 제한합니다. 논리와 코드를 쭉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 또 밑으로 가보시면, 고등부 앱, 웹 API 문서. API가 뭐냐면, 아까처럼 요즘 교수 질문한 대로 어떤 돈이 되냐면, 쓰는 만큼 갖다 쓰게 돼 있잖아요. API가 뭐냐? 어떤 그 공간에서 다른 쪽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게 바로 API입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사역 서버 배포 설정,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웹사이트 프론트 엔지니어라고 해서 프론트 엔지니어가 뭐냐? 프론트 엔드가 뭐냐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들 눈에 띄는 이 장면 있죠? 화면. 이게 프론트 엔드예요. 여기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안에 메모리에 저장되잖아요. 그게 백엔드입니다. 그거와 그거를 연결하는 거. 그게 바로 라직인데 앞에 보이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거를 계획하는 게 바로 교회 웹사이트 프론트 엔지니어입니다. 자, 코드 작성, 데이터 정체 및 필터 작성, 코드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필요한 경우 나오고요. 교회 웹페이지 만들 때 기능 구역을 만들 때 코드조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것도 만들어 놨고요. 교회 IT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것도 만들어 놨고요. 디자인 이미지를 교회 앱 코드로 변환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교회 로고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교회 웹에 연결할 때 코드를 어떻게 변환하면 좋은지 그것도 짜놨습니다. 코드 개선, IT 사역팀 코드 리뷰 자동화도 짜놨고요. 자, 디지털 사역 시스템 코드 감수, 분류하는 것도 짜놨고요. 그다음에 납부된 교육 시스템 어떻게 코드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짜놨고요. 자, 동시 접속사 예배 처리를 위해서 서버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써놨습니다. 가끔씩 동시 접속사 갑자기 붕괴 때 이럴 때 많이 몰리면 다운되잖아요. 막기 위해서 서버 최적화하는 것도 짜놨습니다. 자, 후임 개발자를 위한 코드 설명도 짜놨고요. IT 봉사팀 협업 코딩 가이드도 짜놨습니다. 자, 테스팅 디버깅. 고장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온라인 사역 기능 테스트도 짜놨고요.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웹 앱 오류 보고 수정하는 것도 짜놨고요. 시스템 오류 어떤 이게 무슨 뜻인지 넣으면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용을 몰라도 설명하게 만들어놨어요. 기술 공유, 교회 IT 사역 기술 블로그 어떻게 작성하는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선교 노하우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이거 해볼까요? 궁금해서. 자, 디지털 선교 노하우 어떻게 공유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컨트롤 C. 그런 뒤에 다시 AI 스튜디오. 자, 들어갔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자,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지침에 넣고 이름 바꾸는 거죠. 온라인 선교. 세이브.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자, 이번에는 두 가지로 작성해 주네요. 이때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써봅니다. 작성됐죠? 자, 여기 보시면 대화 가이드인데 좋은 질문 예시가 이런 겁니다. 일본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중교 전략을 짜주세요. 중동의 무슬림 구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지도법 알려주세요. 국내 다음 세대 10대, 20대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안이 중요한 창의적 접근이 관련한 온라인 전략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주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중동 청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국내로 할까요? 자, 카피 집어넣고 바꾸는 겁니다.
나는 인천 서창동에 있는 주만교회 교육자야. 교회 주변에 사는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라고 엔터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지역과 교회를 줬냐면 주소를 넣어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작성하면 평균적이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인천 석창동 중앙교회 담임 세대, 다음 세대 디지털 선교 전략 보고서. 자, 중앙교회 담당 교육자님 디지털 미션 스트래티지 지역 기반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 주소를 넣었더니 뭐라고 나와요? 10대에서 20대라고 했더니 타겟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서창동 주소를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어떤 특징이 있는지, 10대는 어떤 특징, 20대는 어떤 특징, 인스타그램 어떻게 활동하는지 핵심 욕구, 콘텐츠 전략. 그래서 브릿지 콘텐츠를 하는데 서창동 화풀 꿀팁 지도, 교회 근처 맛집, 가공하기 좋은 카페 이런 쪽으로 해서 시험 기간에 가기 좋은 서창동 조용한 카페 이런 걸로 다가가래요. 교육자 브이로그 캐릭터 부여해서 목사님, 전사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래요. 보험 콘텐츠, 익명 아니면 Q&A 아니면 무물, 인스타그램 스토리 스토커를 활용해서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 이런 거 답변 주래요. 1분 위로 배경음악과 간헐적 영상 및 이런 거에 위례 매트를 삽입하래요. 그래서 관계 형성 및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계획을 짤 때 내가 짜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그런 걸 갖고 오고 필요한 내용만 집어넣어서 작성하게 되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끝나면 교육자료도 나오고요. 협업을 위한 버전관리 교육 그런 제목도 있고요. 다중지능 기반 다음 세대 비전 코딩 교육 이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흥미 연계 코딩 스쿨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요. 자, 시스템 인프라 운영인데 교회 규모에 맞는 최적 기술 스텝 추천 이런 것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교회 규모에 맞는 최적 기술 스텝 추천인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방문시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 규모에 맞는 최적 기술의 스택 추천이잖아요. 이걸 복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갑자기 또 왜? 아, 또 잘 안 익히네요.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노교주도 대입다 이관 계획이 있고요. 아이들한테 기술 면접 문제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 송출 시스템 구성도도 있고요. 교회용 클라우드 호스팅 선택도 있고, 이거 어려운 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팀 파일 서버 폴더 구독도 있고요. 구침이 발표된 시스템 사역 시스템 매뉴얼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 조직과 방송 자료를 다 집어넣고 넣으면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그런 게 바로 나와요. 자, 오래된 장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성도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점검도 나오고요. 방송 시스템도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경험 및 기획이 있는데 성도의 교회 이용 경험, 지도 같은 것도 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 중심의 기능 개발 요구 사항도 있지요. 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읽힐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왜 안 읽힐까요? 안 읽히네요. 오케이. 자, 성도 중심의 기능 개발 요구 사항입니다. 컨트롤 C. 그리고 AI 스튜디오 넘어갑니다. 성도 중심의 기능 개발 위한 거죠. 플레이그라운드. 인스트럭션 집어넣으시고 여기다가 성도
중심의 기능 개발. 세이브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때리시면 원하는 게 딱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자, 보시면 보세요. 성도 중심의 스마트 터치 플랫폼. 자, 핵심 기능 나오는데 타겟 70대 권사님이냐, 3040 집사님이냐, 집사님의 헌금과 양육이냐, 세 가족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선택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카피. 카피하고, 나는 인천 서창동에 있는 주만교회 교역자야. 위에 내용을 감안해서 추천해줘. 그냥 목사님 쓰시는 대로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보시면 주만교회 주소를 찍은 이유가 있죠. 인천 서천동 특징입니다. 자, 해가지고 이런 거 없이 환대받은 느낌이 필요하대요. 서천동 분석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고 신혼부부나 어린이들 이런 게 유입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열린문 시스템 만들어라. 로그인은 나중에, 환영은 지금 바로. 기능 상세인데 비로그인 전용해서 게스트 모드로 해라. 아, 그렇구나. 홈페이지에 세 가족을 위해서 게스트 모드로 해서 로그인 작성을 될 수 있게 해야 되는구나. 저 보면 UI와 UX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상단 70%는 세 가지 꼭 필요한 정보. 하단 30%는 기존 로그인 버튼. 이런 거로 만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창동 맞춤형 주차 오신계 가이드, 내비게이터 역할하는 걸 만들려고 그러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미리 가보는 예배당,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고, 예배 시간 분위기 미리 보기, 여기 보면 현재 기준 안내, 이런 거로 위젯을 만들려고 그러고, 디지털 웰컴 쿠폰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 환영 선물 받기 버튼 노출해서 진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해서 성도 중심의 기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조사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사용하시면 되지요. 자, 이게 가능하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PDF는 자료를 하나하나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에 필요한 교회 홈페이지 구조 여기 나와 있고요. 주소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지역을 감안해서 그 인구조사, 문화조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따로 알려줍니다. 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성도 친화적인 웹이나 앱에 문구 작성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홈페이지 떴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문구가 떠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하면 인구 분석, 문화 분석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새신자 앱 설치, 가입 환영 이메일 쓰는 것도 만들게 되고요. 교회 이용 및 신앙생활 백 이것도 있고요. 자, 평가 개선, 교회 앱 사용성 개선 제한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만들어놨고, 온라인 헌금 등록 버튼 채택하는 것도 만들어놨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외적 것을 점검하는 것도 만들어놨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만들어놓으면 뭐가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만들어놨잖아요. 내용을 집어넣고 우리 인천 사창도 지역의 60, 70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을 주면 좋을까? 뭐가 좋을까? 장점과 단점 말해줘. 그러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자, 여기 지금 홈페이지 사용 편의성 전문가 진단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요. 하여튼 자세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화, 반복적인 행정 업무 자동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있는 사역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거를 분석해서 어떤 거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자동화 가능한지 이런 것도
설명해 줍니다. 웹 개발, 웹플로우 기획 반응형 교회 웹사이트 어떻게 제작하는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은사 및 강점 발견 코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좀 영적 은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은사 발견이니까. 자, 컨트롤 C. 다시 어디로 가냐? AI 스튜디오로 갑니다. 자, 갔죠? 자, 여기도 보면 플레이그라운드. 새로 만듭니다. 은사 개발방. 자, 뭐 질문할 게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그러면 얘가 딱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연어 한국어를 쓰잖아요. 기계를 모르잖아요. 얘도 질문하는 거죠. 보세요. 자, 인터뷰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쁨. 교회 생활이나 봉사를 하시면서 혹시 누가를 도울 때, 와, 정말 시행할 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즐겁고 마음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예를 들면, 봉사할 때 좋았던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비당 의자 줄 맞추기, 이어드리기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색다르게.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인터뷰 질문이 하나씩 나와요. 두 번째 질문. 은사는 내가 기쁨은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유익을 주다고 불명해집니다. 찬양대나 다른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주로 들으셨나요? 예를 들면 찬양할 때 표정만 봐도 은혜가 돼요. 목소리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연습 때 분위기를 밝게 해줘 분위기를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표정이다. 그럼 이런 거로 정해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 이 인터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판별해 줍니다. 자, 이또 나오죠? 교회 전반이나 예배 상황을 볼 때, 아, 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은혜되라고 안타깝거나 내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경향이 있는가요? 자, 예배 분위기가 너무 순해서 집중이 안 된다. 쇠되거나 눈에 밟힌다. 실수나 이런 게 있다. 어떤 거 원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어요. 찬양대에서 악보를 보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 가서 도와주고 싶다. 엔터.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나옵니다. 영적 은사부터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선택하면 첫 번째, 저에게는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 순위가 가르침의 은사. 세 번째가 섬김의 은사. 자, 이거 정말 내 모습과 같다 느껴진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하면 강점 통합 부분으로 넘어가서 분석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하려면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아는 거나 관계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데 AI의 강점은 뭐냐면 AI는 약간 기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분석해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별별 거 다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들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거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거룩한 비전 설정 코치라고 해서 자, 비전 내가 세우고 싶을 때 모르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 10년 영적 결심 및 통독 추적. 예를 들어 영적으로 내가 비전 세우고 싶을 때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한 나라를 세우는 성지 건축가. 이게 뭐냐면 성지 건축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영성, 인성, 지성 등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지 단계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코칭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훈련 시스템 30일 영적 습관. 이게 뭐예요? 기도, 말씀, 형성. 그래서 기도와 말씀, 습관을 어떻게 30일 동안 들을 수 있지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생활 시스템 설계. 내가 어떻게 경건생활, 사회생활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거룩한 습관 형성 파트너 이런 것도 만들었고,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업무 효율성과 영적 가치 균형 조율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간 관리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목회자 성도 하루 일과 타임 블로킹.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짜잖아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타임 배정, 시간 배정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인드셋 샬롬이죠. 영성 회복을 위한 미디어 금식 계획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통 이거 얼마 안 있으면 그 고난주간 다가오잖아요. 그때 이런 거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는 플래너 이런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 묵상 및 침묵기도 가이드 같은 것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고난주간 있잖아요. 사순절 말씀 묵상 중보기도지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적 묵상 및 침묵기도 가이드 이거로 방을 만들고 내가 2020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며칠 동안 뭘 만들 거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있고 정보를 자세히 집어넣은 뒤에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뽑아줘. 라고 뽑아줍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 뽑아달라고 한 번에 하지 마시고 4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40일까지 성경 본문 제목부터 먼저 뽑아줘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좋으냐면 하나씩 붙여놓고 1일을 붙여놓고 위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줘. 이렇게 해야 내용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요약하라는 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약부터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대표기도 및 간증불안 극복입니다. 대표기도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성도님들 혹시 언제든지 그 QR코드 만들어서 이 방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절기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 넣으면 대표기도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서 대표기도 코칭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해줍니다, AI가. 자, 영적 소진 극복 및 회복 탄력성. 번아웃 됐을 때 내가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도 줍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 기독교 교육 준비. 혹시 교사대학 하시잖아요? 목사님들 요거를 만드시고 요거로 채팅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AI 활용 신년 목회 계획 수립이 있죠. 신년 목회 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교회 주소와 함께 많은 걸 집어넣으시면 신년 목회 계획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강의 아니니까요. 이건 빼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립 러닝 기반 공과 공부 설계. 예를 들면 교회 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대학 때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방을 만들어서 교사대학 때 교사들에게 주십시오. 공유하십시오. 그런 뒤에 뭘 하면 되냐면 성경 본문과 제목만 적어도 공과를 작성해 주고요. 예를 들면 공과책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집어넣고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줘요. 교환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고가 공부할 때 실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신년 계획 세미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다 해놨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AI 마스터 클래스. 예를 들면 내가 목회를 하는데 AI를 도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러면 과정과 강의 안에 작성해 줍니다.
미래 목회 기술 학습 로드맵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미래 목회를 어떻게 내가 기술 닦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목사님 활용해 보세요. 주일학교 분박 공부 수업 계획안. 자, 이게 뭐냐면 공과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뭐 특별하게 어느 날은 뭘 강의하고 싶다, 애들한테 알려주기 싶다 하잖아요. 여기다가 내용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수업 계획을 계획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고시 신학 입시 대비 기획입니다. 내가 성경시험이 있거나 신대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성경책이라고 치면 그 관련된 문제를 뽑아줍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별별 다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성경대학 커리큘럼, 온라인도 성경대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커리큘럼 이런 것도 만들었지요. 자, 이런 것처럼요 되게 많아요.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공과 설계 컨설팅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래요. 교사들과 함께 다음 주에는 오가를 해요. 이 오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가르치길 원하냐 하고 선생님들에게 교육자가 가르칠 때 요 방을 만들고 하면 도입은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구역예배나 목장예배 있잖아요. 목자들에게 도입은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관찰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교육자들이 지도하잖아요. 그 내용을 이 방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엄청 도움 되십니다. 신앙성장 학습 플래너 이거는 뭐 다 아실 테고. 자, 예수님 비유 고유법 적용 이게 뭐예요? 내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성경 내용을 집어넣으면 영성 내용을 집어넣으면 사회 내용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 적용해서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천국은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예수님처럼 비유를 해서 어려운 얘기 예를 들면 헌금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1분 신앙교육. 릴스나 쇼츠 만들 때 어떤 제목을 넣고 대본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거 만들면 다 짜줍니다. 자, 영감 넘치는 강의안 작성. 강의안 하는데 기독교적인 색채를 진하게 하고 싶다. 이걸로 만드시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도 하브루타 교육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및 학습의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암송해서 잘 목표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도해 주는 겁니다. 초등부 성경적 세계관 활동. 초등부에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나 많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로 하면 그들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사역 강의안도 이런 거 있고요. 신년 목회 전략 이것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목회 데이터 분석과 AI 시각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출석 명수, 주일 예배 인원, 변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집어넣으면 분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야, 1월 첫 주에 50명, 1월 둘째 주에 45명, 야, 셋째 주에 30명 왔어. 야, 그럼 1월 넷째 주에 성도님들 출석을 독려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을 하고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지, 어떻게 독려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평가하고 기획해 줍니다. 하여튼 별별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으로 배우는 창조 질서 이런 것도 있고요. 승리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작성하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를 위한 AI 리터러시 첫걸음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 AI를 과대 표장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어떻게 강의할 수 있을까? 강의안 짜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형식은 지금 149페이지예요. 이게 무려 34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게 있어서 목사님도 이런 거 보시면서 방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있고 기독교 고전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독교 고전 철록수 길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이거를 드래그 또 안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올라갑니다. 야 기독교 고전 있는 거잖아요. 자 합의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AI 스튜디오로 갑니다.
잠깐만요. AS를 문이 닫혔네. 자, 있습니다. 자, AS 스튜디오 왔죠? 또 다른 방 만들겠습니다. 자,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뒤에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지침을 넣고, 기독교 고전이잖아요. 자, 기독교 고전 방이라고 할게요. 세이브. 똑같습니다. 내가 이 방에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엔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성도님께 기독교 고전 좋은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추천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그런 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책을 정하고 읽기 시작할 때 뭐부터 읽고 싶다. 아니면 읽으려면 해설이 필요할 때 설로요청 1장을 읽어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독서개혁 세고 싶을 때 기프트 개념 물을 때 이런 것도 답변을 주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인천 서창동 주만교회 교육자야. 교회 주변이 인구학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서 어떻게 기독교 고전에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줘라고 할게요. 위의 질문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우리 교회의 특성을 알려주고 뭐 몇 명이다 아니면 몇 대다 새 가족이 어떻다 집어넣고 하면 그에 맞는 걸 짜줍니다. AI의 강점이 뭐냐? 우리 교회 주변 통계, 연구, 분석 이건 탁월합니다. 자 보세요. 서창동은 목회도 통행 고려할 때 고등학교 단순한 지정 유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공허함과 불안을 채우는 영적 처방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전략적 강은 뭐래요? 보세요. 필요한 3030 부부를 해서 일상의 영성이 중요한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해라. 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고립을 깨는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DTDG 보내포의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추천한다. 자녀 교육과 미래불안을 여기는 순례자의 정체성 때문에 존버형 철로역정 이런 걸 하면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 고전에 전환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야, 3달 후가 총전도 주일이야. 그러면 기독교 고전 그 읽는 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성도들 마음에 불이 붙을까? 추천해 줄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AI가 그런 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이런 방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지침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여튼 짜질구레한 것부터 별별 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화해설 및 도튼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보다가 어떤 기독교 관련된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해설을 받고 싶어요. 그 이 방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분석돼서 어떤 배경이 누가 어떻게 썼는지 해설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이런 분 봤어요. 렘브란트의 그 사진을 띄워놓고 이 사진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설교 때 서론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됩니다. 보니까 별별 걸 다 하죠. 창조 섭리의 수학적 이해. 창조할 때 수학 관련된 내용 집어넣으면 다 풀이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읽게 되어 있고요. 소명과 직업 컨설팅이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도 정해줍니다.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사를 위한 학생 지도 및 상담 컨설팅. 이게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떻게 상담할지를 야, 내 학생 중에 고3이 있어. 근데 얘가 방황해서 가출을 했네. 그런데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의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영성도 모두 심어주는 그런 쪽을 유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그런 거 궁금할 때 작성할 수 있는 방입니다. 다 만들었죠. 성령 삶의 교제, 익산관리, 성경적 재정관리 지도도 있고 교회 식당 애찬 대량 조리 레시피. 이게 뭐예요? 교회 식당에서 애찬식을 할 때 아니면 축제를 할 때 대량 조리할 때 레시피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메뉴는 이런 거고 몇 명이 있고 세 가족이고 아니면 어떤 행사다라고 넣어주시면 그에 맞게 레시피를 만들어줍니다. 주방 레시피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쌀은 얼마만큼 집어넣으면 몇 명분이 됩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레시피 방도 만들었습니다. 별거 다 만들었죠. 자, 사역자를 위한 주간 건강식단 이런 것도 만들었고 수련회 식단표 및 장보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수련회가 2박 3일이야. 총 몇 끼를 먹어. 예산은 얼마야. 학생들은 몇 명이야. 그러면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장보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식단은 장 볼 때는 얼마큼 사라고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자, 수련회 때 편하겠죠?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자, 가정예배와 가사 분담 플래너. 가정예배, 가사 어떻게 할지 또 이것도 만들었고요. 교회 내 아나마다 나눔 장터에서 어떻게 될지 도우미도 만들었습니다. 심플 라이프와 청기적 정리정돈도 만들었고요. 자,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한 운동 루틴도 만들었고요. 교회 화단 및 실내 식물 관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진 찍어 보내고 교회 색상과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질문해도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아니면 교회에 도면도를 주고 여기에서 어느 면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해도 답변을 줍니다. 강단 화분 관리 집사 지금까지 어떤 거 했는데 절기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변 다 해줍니다. 교회 체육대회 및 건강관리 코치도 있고요.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자, 신방하기 좋은 가정 인테리어 조언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자, 기독교도 메시지에 담긴 인생 영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난주간. 야, 이번에 고난주간에 주제는 뭐로 정했는데 성도님들과 영화, 기독 영화 관련된 거 있으면 적용할 만한 영화가 있으면 내가 좀 선별하고 싶어. 이 방을 만들잖아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영화를 선택해 줍니다. 주제를 선택해 줘요. 기독교 영화도 있고요. 기독교 아닌 영화에서도 적용할 만한 내용을 뽑아서 작성해 줍니다. 다 되지요? 성도의 반려대응 이해와 돌봄도 있고요. 청년부 교제를 위한 보드게임 추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청년부에 몇 명의 세 가족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친해지게 만들고 싶어. 보드게임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 중에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짜줍니다. 별거 다 만들었죠? 저기 뭐 성도 간 동호회 활동 추천. 성도들 동호회를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넣으면 또 다 되고요.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미디어 추천봇도 있고요. 성찬 포도주의 애찬 음료 전문가. 성찬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성도님들 반응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 만듭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영화책 추천도 만들었고요. 교회 카페 바리스타 교육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건강한 기독 청년 교제 코스 추천.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기독교 청년들이 이제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교육자로서 야 이런 데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잖아요. 교제 추천 코스입니다. 이거 작성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별벽을 다 만들었죠. 자, 성지순례 가시면 꽤 많더라고요, 요즘에요. 성지순례님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가고 싶은지, 트리키인지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과정을 만들고 싶다. 특별히 내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싶다. 넣으면 코스를 짜줍니다. 성지순례 코스도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안에 짜자는 거 다 만들었어요. 주일에 되면 강단 의상 스타일링, 강단 사진 올려놓고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물어보면 그에 맞춰서 답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신방 및 새가족 선물 추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리타분하게 신방 선물을 액자 이런 걸 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어느 지역인데 그 인구나 문화적 상황 감안해서 새가족 선물 추천해줘. 신방 선물 추천해줘. 라고 하면 분석해서 그에 맞는 선물을 추천해 줍니다. 이런 방도 만들었어요. 교회 수련회 MT 여행 플래너 이런 것도 짰고요. 교회 식구들과 걷기 좋은 산책로 추천하는 것도 짰습니다. 홈커밍 데이 잔치 준비 체크리스트도 짰고요. 목회자 쓰시는 날 선물 아이디어도 짰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들 지금 이 같은 건 뭐냐면 웬만한 교회 관련된 거를 다 짰습니다. 그래도 주제별로 짰기 때문에 요 지침을 집어넣고 시스템도 집어넣고 내가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질문하면 내가 그걸 100%잘 실행할 수 있도록 AI가 다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다 보지 않을게요. 어차피 이제 목사님 다 보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드린 자료만 340페이지예요. 그리고 지난주는 더 많아요. 이런 걸로 필요한 것만 검색해서 채팅방 하나하나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걸 잘 운용하시면 내가 뭐 수련회든 뭐 예배든 묵상지든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 지금 제가 빨리 진행되어 왔는데요. 지금 시각화 프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팅을 만드는 시스템 지침 많이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제가 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뿐만 아니라 1주, 2주, 3주, 4주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다 들어와 계신 거죠? 예. 아, 58이요? 자, 58은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우선, 자, 공개하겠습니다. 요즘에 58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58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58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58로 안 들어가고 제미니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58도 가능한데, 자, 58 어떻게 만드냐면, 자, 보세요. 이게 제미니잖아요. 아, 잠깐만요. 지금 또뭐 질문하셔서,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N8N과 58을 비교 시 어떤 것을 먼저 추천하실까요? 아, 혹시 그 예나 예슬파파님, 그 N8N하고 58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N8N은 기능이 많습니다. 근데 58은 단순해요. 근데 M8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메이크도 공부하셨겠죠? 자, 메이크나 M8에는 보면 이런 그 뭐라 그래요? COT, Chain of Thought 돼서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M8에는 웬만한 뭐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다른 프로그램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 뭐냐? M8에는 자세하게 웬만한 프로그램 다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58의 특징은 단순하다. 너무 쉽다. 단점이 있다면 구글 생태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구글 관련된 프로그램 검색 엔진 있죠? 구글 거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M8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 58은 단순하다. 그럼 M8은 좋은 거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M8을 공부하려면 코딩도 공부해야 되고 오래 걸려요. 근데 58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디테일 가면 M8에는 가야 되고 아 너무 어려워 가볍게 가고 싶어 그러면 58을 추천합니다. 자, 58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들 바이블 코딩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이블 코딩이 있는데요. 자, 바이블 코딩이 뭐예요? 우리 사람의 말로 하고 어떻게 해요? 코딩 짜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미나이인데 제미나이 왼쪽 보면 잼스가 있어요. 잼스 클릭. 그러면 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거는 레버리터리 구글 회사에서 그 한 단체가 만든 게 대표적인 거고요. 뉴 잼은 내가 만드는 거 슈퍼 잼스입니다. 이거 잼은 챗 GPT의 GPT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바로 위에 메뉴 아래 사이에 뉴잼이 있어요. 이게 슈퍼잼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58과 연결된 거예요. 자, 보세요. 클릭.
자, 여기 보시면 describe the AI mini app you want to build. 뭐냐면 당신이 만들기 원하는 앱을 만들어라. 이거 보면 AI 스튜디오의 앱스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건데 요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패턴, 설교할 대상, 설교할 절기 등을 제공하면 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궁극의 설교문을 작성해 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설교 본문을 넣거나 제목을 넣거나 패턴을 넣거나 대상을 넣거나 설교할 절기 등을 제공하면 그에 맞춰서 설교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그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팔은 뭐냐? 자, 오팔은 그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작성해 줘라 하고 만약 일부 내용만 제공하면 그에 맞게 네가 스스로 궁극의 설교문을 작성해 줘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AI 스튜디오의 앱스 있죠.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보세요. 만들어 버립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오파를 기본으로 앱을 만들어요. 자, 앱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를 파일링하고 있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죠? 자, 썰먼 크래프트 있습니다. 스타트 눌러볼게요. 스타트. 자, 프로바이드. 자, 썰먼 있고 텍스트나 넣으래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엔터. 자, 디자이어 썰면 타이틀. 제목 있다. 제목 뭐라 하냐면 그 소명이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란 썰먼 스트루트 스타일. 강해냐 아니면 주제냐. 그러면 강해 설교. 강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타겟이 누구냐? 젊은이냐 이거냐? 그러면 40대에서 70대 장년부. 엔터. 자, CG는 이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성령 강림주의라고 할게요. 엔터. 그러면 얘가 이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여기 보세요. 차례대로 집어넣었잖아요. 안 집어넣어도 만들게 돼 있어요. 엔터 쳐도. 저는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만듭니다. 근데 약간 틀려요. 보세요. 웹페이지를 만들잖아요. 이 질문 할 거예요. 그러면 잼스나 ASO 채팅방과 차이가 뭐냐? 그거는 내용이 만들잖아요. 이거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요. 웹페이지가 뭐냐?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깨끗한 문건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소명이란 성령 감줄 설교 쫙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다 만들어줘요. 다운로드 파일도 가능하고요. 다운로드 여기 있습니다. 요거 가능하고요. 또 요거를 앱스로 쉐어 앱을 누르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 누르면 자, 요거 있잖아요. 카피 링크를 보내면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어드밴스드 에디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O8로 넘어가요. 보세요. 이걸 어떻게 구성했냐? 클릭. 자, 왼쪽 화면에 O8 뜨죠? 이게 O8입니다. 자, 이게 O8이에요. 자, 이거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썰먼 텍스트, 썰먼 타이틀 이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내가 이거 보면 여기 보세요. 유지어 인풋이 있고 제너레이트가 있고 아웃풋이 있고 후가 에셋이 있어요. 이게 뭐냐? 유저 인풋이 뭐냐? 이게 유저 인풋이잖아요. 내가 내 어떤 내용을 제공하면 그 뜻이에요. 그럼 요것들을 모여줘서 일로 넘어갑니다. 제너레이시잖아요. 썰먼.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여기 다 집어넣으면 요게 들어온 걸 가지고 썰먼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모양이잖아요.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움직일 수도 있고 엠파를 하신 분은 금방 알아요. 이것도 움직일 수 있고. 자, 여기 보세요. 만드는데 내용이 엔진마다 다르잖아요. 자, 요거를 클릭할 수도 있고 클릭하면 이게 바뀌어요. 요걸 클릭하면 바뀌어요. 보세요. 클릭하거나 여기 가면 제미니 2.5 플래시가 있고 프로, 3 프로 다 있습니다. 엔진 다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구글 내의 생태계의 엔진들이에요. 다른 건 못 들어와요. 오디오 LM, 배우, 이거 보면 동영상이죠. 이미지, 이런 거 다 만들 수,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 3.5% 바뀌었죠? 플래시 바뀌었죠? 오디오 LM, 그럼 오디오를 만들어요. 다시 누르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거 보면 마지막 있죠? 자,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레이아웃 해라. 클릭. 여기 보시면 매뉴얼 내가 정해놓고 그 틀대로 해라. 아니면 구글 닥스로, 워드로 만들어라. PPT로 만들어라. 엑셀로 만들어라. 요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걸로 만들면 뭐예요? 구글 닥스, 워드로, PPT로, 엑셀로 뽑아낼 수 있고요. 매뉴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 있고요. 이거 처음에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58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또 유저 인풋 누르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에서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얘 겹쳐가고 또 인터넷 다운됐네. 자, 이런 거에서 움직여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제너레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것만 타겟만 갖고 싶다. 그럼 따로 잡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연결돼요. 이 말은 여기는 다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타겟을 하면 타겟용은 다른 설교 패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한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58은 되게 쉬워요. 구글 내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만 익숙한다면 다 가능합니다. 자, 간단히 58 알려드렸어요. 자, 만드시는 동안 향후에 또 AI 강의 일정이 나오는데요. 자, 빠르면 다음 주고 아니면 다다음 주 할 건데 지금 강의 한 주 조절하는 게 있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주 후면 만들 것 같은데요. 뭐 만드냐? 지금 보여드린 58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 누구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채팅방 만드는 지침을 만들어 드렸죠. 오늘 나아갔죠. 그게 한 300여 개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채팅방이 300개도 될 수 있지만 58로 300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300개를 58용으로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58용 프롬프트도 따로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다들. 저는 알아요. 프롬프트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2주 후에 할 때는 예를 들면 그래. 제미니에서 야, 내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58용 프롬프트로 바꿔줘라는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분은 뭐냐면 혹시나 나는 뭐 그런 거 만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절면할 수 있도록 300개를 USB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파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300여 개를 만들어 놨어요. 애플리케이션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싼 가격에 3만 원에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USB와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카피만 하면 돼요. 그럼 300개를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 내고 구입하지 마시고 다음에 강의 열리면 58 프롬프트 알고 내가 직접 해보시라. 그래야 나중에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보면 58이 되게 어설퍼요. 근데 이게 엠파렐이나 메이크를 대체하는 용이 아니고 아까 제미니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바이브 코딩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엠파렌과 메이크를 겨냥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어요. 누가 엔티 그래피티냐는데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AI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엠파렌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 고급가정인데요. 그 아직 한국에 지금 거의 열렸나? 모르겠어요. 저는 울트라라 하고 있는데요. 다 열리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스튜디오 따로 있어요. 혹시 목사님들 헷갈리실 거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픈 AI는 챗GPT만 있잖아요. 가격 빼고 엔진 챗GPT만 있잖아요. 구글은요, 제미니가 있고 일반 사람들용, 개발자용 AI 스튜디오가 있고 비즈니스용으로 기업용으로 볼텍스 AI 스튜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고급 버전이 있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엠파렌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글이 무서워요. 딥마인드에서 자기들 세계에 로그인만 한 번 하면 못 떠나도록 웬만한 이 세상 모든 걸 다 잠식해버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대로 가면 챗GPT가 져요. 클로드도 지고요. 퍼플렉스도 지고요. 구글을 이길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살아남으려면 젠스파크는 살아남을 거예요. 젠스파크는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를 다 따왔잖아요. 구글처럼. 그리고 API를 꽂아서 거기는 회원 내면 전체를 다 사용을 못하지만 한 85% 그렇게 사용 못하지만 모든 에이전트 기능 다 사용하도록 젠스파크 만들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구글 아니면 젠스파크 이 두 개만 남지 않을까. 나머지는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제가 듣기로도 개발자들 다 구글로 넘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돈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만 선택하라면 구글을 사용하시라.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만 사용해도 무료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3 프로도 있지만 2.5% 사용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이 얼마나 무섭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뜰 겁니다. 이게 구글이잖아요. 구글로 계정하면 저는 울트라입니다. 요 9개를 누르면 9개 있는 게 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보시면 웹파드 가능하죠. 비즈니스 할 때 프로필 만들어 가능하죠. 메일, 유튜브도 가능하죠. 제미니의 캘린더에 다 가능하죠. 뉴스의 사진의 밋. 우리 목사님 줌 사용하신 분 있죠. 줌 끊으세요. 그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돈 안 들어 무료하려면 40분이잖아요. 여기에 구글 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한정이에요. 돈 안 내도 돼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가능한데 한 번에 200명 들어오고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 파일을 공유하잖아요. 200명이 동시에 수정 가능해요. 구글 미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여기 보면 비즈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교회나 어떤 행사할 때 광고를 쉽게 만들어요. 한글 문장만 집어넣으면 광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스토어 쇼핑도 있고 금융도 있고 메모장도 있고 채팅이 뭐냐? 카카오톡처럼 채팅할 수 있어요. 네, 클래스룸은 아이들 가르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 다 가능합니다. 다 사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구글에서는 뭐예요? 다른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세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어가요. 최근에 핸드폰 빼고 104개입니다. 104개의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글 무섭다.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세요. 뭐가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구글 닥스 들어볼게요. 워드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빈문서. 이게 뭐가 좋으냐면 자 보세요. 뭐라 행성 기능이 있는데 가운데 문서 행성이 있습니다. 문서 생성. 클릭해 볼게요. 클릭. 문서에 대해서 뭘 만들고 싶은지 적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유치원 교사야. 3월에 신입 회원, 신입 학생들을 모집하는 광고문을 작성해 줘.
하잖아요. 만들기. 아유, 잠깐 끊어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인터넷 때문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자, 끊어지면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별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재민이가 옆에 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유치원 교사야. 3월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부모 공문을 작성하고 싶어. 부모들이 감동되어서 자녀들을 보내도록 감동적인 문구로 작성해줘 라고 한 뒤 여기다가 날짜만 지는 거예요. 일시 3월 1일부터 5일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해놓고 실행하면 재민이에서 요거를 만들어줍니다. 다 작성되죠? 문구를 알아서 작성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 닫아볼게요. 보시면 아까 단순하게 그런 것만 했는데 여기서 알아서 학부모 문건으로 딱 작성했어요. 아, 요런 뜻 딱 보고 이 문구 작성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거 보시면 공식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공유 가능하다. 참고로 목사님들 재민이 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처럼 AI가 재민이가 다 붙었어요. 구글 슬라이에도 구글 그 엑셀 만드는 거기도 다 붙었어요. 옆에 이런 겁니다. 야, 아이어를 통계 내줘. 아이어를 평균 합계 내줘. 아이어를 제2로 바꿔줘. 이런 거 하면 엑셀 그 라인 있잖아요. 요걸 알아서 다 바꿔줘요. 그리고 슬라이드 만들잖아요. 야, 왼쪽에 제목을 뭐로 바꿔줘? 글씨체를 뭐로 바꿔줘? 세로 해줘. PPT도 재미나에게 옆에서 말하듯이 말하면 알아서 바꿔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글이 왜 무섭냐면 모든 것을 정말 직업을 망라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 업무 자동화시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이 이길 겁니다. 다른 거는 워드도 없고 그런 게 활용이 늦어요. 근데 딥마인드에서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으로 사용하시면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정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하시잖아요. 이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잖아요.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교회 사업자 등록증 등록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 교회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그런 걸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면 어떻게 되냐? 재민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또 모두 가능하냐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되 이메일 계정이 나오는데 우리 개인 계정은 뭐뭐뭐 gmail.com이잖아요. 뭐뭐뭐 골뱅이 한 뒤에 목사님들이 정하는 교회 이름 .com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 계정 하나 받잖아요. 이거를 모든 부서 나눠서 쓰면 희한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외장하드에 각 부서가 사용하는 자료가 자동으로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따로 정리 안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번 그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보셔도 되고 만약에 학교 교수님이다. 학교 이메일 넣으면 무료예요.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료 대신 기능에 한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그 이메일도 중에 다 좋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한 2주 후에 한번 제가 58로 강의할 것 같은데요. 시간 되면 제가 강의해서 마음껏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최신 정보가 오면 제가 연구하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AI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자료 만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8로 강의할 때 들어오신 분에게 선물을 약속드릴게요. 곧 있으면 사순절 들어가잖아요. 사순절 묵상집 아니면 특별 새벽기도회 인도안을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미리 목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렸고요. 혹시 목사님들 궁금한 거나 도움 필요한 거 있으신지요? 아니면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대로 준비해서 거저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